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생존 전략, 오늘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고 하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의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경제 위기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지경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정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마 5월, 6월경 정도 해서 나타날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관점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럴 때는 성장 전략보다는 생존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요. 어떤 공격적으로 무엇인가를 취득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 물론 리스크가 크면 리턴도 크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어떤 고비를 견뎌내는 능력,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주체, 또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주체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고 제목을 선정한 유영만 교수님의 책을 한번 접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우리 처세를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영만 교수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뭐 스토리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대단한 분이시고, 특히나 이제 교육공학 쪽에 최고 1인자다 이렇게 불려지는 분이고요.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쓰신 80권 정도의 다작주의자라고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썼던 책들을 한번 같이 살펴본다고 치면은요, 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이분이 책을 쓰는 아주 독특한 것이, 동의어 내지는 비슷한 발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그 어떤 사고의 틈새로 끼어드는 능력, 이런 언어의 마술사다라고 불려질 만큼의 탁월함이 있으신 분이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서의 발견, 그리고 공부는 망치다라는 것도 책을 쓰신 분이시고요. 또한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한 줄의 글이 이루가 된다면, 저는 이분의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곡선으로 승부하라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저술하신 분으로 알려져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는 책을 아마 2019년도에인가 내셨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하는데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3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부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산다라고 할 때, 잘 산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잘 산다. 잘 산다. 잘 산다 이러면, 제가 이 펜이 아니고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돈이 많다 또는 권력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산다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식 수준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해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사이. 사이.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가 잘 좋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으면 잘 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부부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관계, 뭐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또는 동료 간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이런 등등의 사이가 좋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결국 그 사이가 좋아지는 데 있어서의 결정 변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100%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뭐 우리가 흔히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들을 곧잘 쓰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도 그렇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나를 결정한다 때문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주로 어떤 사람들을 내가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흔히 이런 시기가 되면 이제 누구라도 다 막바지에 이렇게 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정보 또는 심하게는 사기를 친다거나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접근해 오기 쉽습니다. 또 그것이 공교롭게도 나도 지금 뭔가 좀 결핍되거나 부족하게 되면 그것을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발동되죠. 이것들이 이제 맞닥뜨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을 양산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글귀는 여러분들 아시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유시화 시인의 책에 소개되어져 있는 책을 이 저자 또한 그대로 인용해서 책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일은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 결국 모르는 사람을 찾는 행위보다는 지금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요즘 같은 이제 단절 시대 또는 언택트 이 커넥팅 자체를 이제 금지시하는 뭐 이런 사회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곤고한 관계, 그것을 어떻게 유지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그 관계를 확장성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관계를 어떻게 좀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탈고를 해서 지금 출판사에 넘어가 있는 책이 이제 슈링크 비즈니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링크, 강력하게 링크링 되어져 있는 관계,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말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해서 네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귀가 막힌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귀 막힌 사람, 그러니까 앞뒤가 막힌 사람 있죠. 자기 주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이렇게 소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따발총처럼 자기 이야기만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라. 잠시 침묵이 흐르려고 치면 그 사이를 기가 막히게 끼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려고 치면 거기에 화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 틈새 0.01초 사이를 끼어들어서 자기 말을 기가 막히게 날려내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흔히 그쪽에서는 예능감이 좋은 사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짜증스럽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 재밌는 문구를 하나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문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자죠? 제가 지금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뭐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자죠? 이게 귀할 귀자죠. 귀할 귀자. 뭐 제대로 됐나요?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이게 귀자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심은 이기심이 될 수 이타심은 이기심이다. 그렇죠. 이타가
가장 강력한 이기가 이타일 수도 있고요. 이타가 이기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은 인문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는 한데요. 결국 이타심, 우리가 불우유토끼를 한다거나 성금을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속에는 다 이기심이 조금씩은 작동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 자본주의의 경제의 어떤 베이스가 되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이타심이 될 수 없다라고 애초부터 이기심을 가지고 시작된 어떤 관계는 이타심으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해 올 때 이기심을 먼저 드러내서 접근하는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라,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지적 호흡, 독서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호흡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 호흡이라는 행위를 불과 3분, 4분만 참으면 굉장히 힘들어 할 텐데요. 어떻게 지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런 일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멈춘 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봐 드리면, 귀 막힌 사람, 앞뒤 꽉 막힌 사람, 그리고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밥을 매일 먹으면서 운동은 매일 하지 않는 사람.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뜨끔했는데요. 밥은 매일 먹으면서 운동은 매일 하지 않는 사람, 결국 건강을 담보로 하지 않은 어떠한 약속이나 미래 희망,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짐을 많이 해서 무거운 짐이 된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언급했던 의미 중심의 삶, 그리고 재미 중심의 삶, 이 부분에서 이 재미 중심의 삶, 이 두 가지 중에서 의미에 너무 많은 방점을 찍어서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라,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바꾼 사람은 거창한 계획이나 전략이 아닌 사소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데 매일 운동 안 하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다짐을 많이 해서 뭔가 심각하고 무거운 짐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소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내 주변에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내가 여기에 해당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기피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되어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뒤에 나오는 2부, 3부에 대한 내용은 2편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